안녕하세요. 몸, 마음의 성장을 돕는 오알프치과 오경아입니다.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힘으로 치아를 교정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재교정에 있어서 알프 교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1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교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프 교정은 단순히 치아만 보는 건 아니고 몸과 치아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을지를 먼저 보는 그런 진단 과정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. CT 데이터를 보면서 3차원적으로 두개골 안에 치아의 위치가 어떠하며 교합력을 어떻게 받으며 치아에 어떤 영향을 줬으며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들을 살펴보는 부분이 가장 알프 교정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모든 문제가 치아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다 넓게 확장된 생각에서 치아도 몸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기본 전제를 깔고 내가 어떤 기본 전제 조건 하에서 치아 교정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의 생각이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장치가 붙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치아 사이가 다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치아에 장치를 붙여야 그리고 치아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 치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치아에 장치가 붙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치아가 움직인 걸 보실 수 있잖아요. 그 미묘한 혀의 힘, 입술의 힘 차이가 치아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. 작은 근육의 힘, 작은 근육의 위치 에너지의 값이 치아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약한 힘이 알프 교정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부분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알프 교정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작은 힘이라고 해서 치아 교정이 더 긴 것 아니고 대신 작은 힘이기 때문에 처음에 치아의 변화가 크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누적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작은 힘으로 치아를 움직이는 부분들을 볼 거고 치료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환자분의 몸의 관점과 치아의 관점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 부분을 먼저 서포트를 해주고 안정을 취해주고 난 다음에 몸이 반응하는 걸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게 되거든요. 단계를 좀 더 지켜봐주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구조가 불안정하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턱관절을 치료하기 위한 스플린트의 디자인이 들어가서 장치를 잘 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알프 장치를 꼈다 뺐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이 장치를 잘 껴줘야 된다, 장치를 안 끼면 소용이 없다,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의를 해야 될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이외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다른 장치들에 비해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프 교정은 굉장히 작은 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 그 작은 힘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환자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듣는 과정들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치료 방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교정이 잘 되면 CT 데이터를 봤을 때 뼈가 오히려 더 생기는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. 구조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잇몸의 관리에 치아 교정의 결과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믿고 치료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상 몸, 마음의 성장을 돕는 오알프치과 오경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